안녕하십니까. 원피스 도서관 원도예요. 오늘은 원피스 1065화 분석 영상입니다. 점점 루나리아족의 혈통을 이용한 세라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징베의 어린 시절과 매우 흡사한 세라핌이 등장하면서 밀짚 모자 일행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베가펑크는 도대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일단 이번 화에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세라핌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징베의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세라핌이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밀짚 모자 일행들의 초반 전투 의지를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게다가 전투력은 기존의 세라핌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보였기 때문에 밀짚 모자 일행들이 더욱 고전했습니다. 상디와 우솝, 나미, 니코, 로빈, 프랑키까지 달라붙어서 싸웠지만 세라핌을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소름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상디가 그래도 4최간 중 최상위권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역병의퀸과 싸우던 강함을 가졌는데 못하던가? 그렇다는 것은 세라핌은 최소 4최간 이상의 강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징베 이후 등장할 세라핌이 우리가 흔히 과거에 보았던 캐릭터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흰 수염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라핌이 등장하면 최소 4왕급의 강함을 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오다가 세라핌의 능력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세라핌의 양산화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원피스 1065화에서 베가펑크는 세라핌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상당하다는 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 900년 전 실존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왕국의 흔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고대 왕국의 사람들은 엄청난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대 병기와 포네그리프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국들조차 이 고대 왕국의 기술력에 대항하지 못할 만큼 번영을 누렸다고 추측되며 시대를 앞서갔다고 이번 1065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정말 우주로 향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고대 왕국의 기원이 달의 지하도시 비르카에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에 있던 존재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지구로 내려와 찬란한 문명을 피웠다는 가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NL의 스페이스 대작전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스페이스 대작전에 나오는 벽화를 다시 보았을 때 뭔가 아직은 그림이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넘겼지만 현재는 넘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등장하는 루나리아족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세라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들이 벽화에 등장합니다. 저는 고대 왕국과 루나리아족을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루나리아족은 세계 정부가 레드라인을 지배하기 전 이미 레드라인에서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사기 종족으로 단순히 종족 특성만으로도 어지간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보다도 강력한 엄청난 능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등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며 이를 이용해 불꽃을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다룹니다. 여기에서 루나리아족의 특성, 무한의 불꽃의 에너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나리아족 킹이 다루는 불은 조로가 말하길 이제까지 보았던 불꽃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졌다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등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롤로노와 조로의 무장색 패기를 실은 참격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는 초월적인 내구력을 가지며 등에서 불꽃이 꺼지면 이런 초월적인 내구력을 잃지만 대신 스피드가 상승하는 사기성을 보입니다. 날개를 이용한 자유로운 비행도 가능하고 발화의 연장선인지 루나리아족의 기폭 부위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 대폭발이 일어나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죠. 능력 하나하나가 웬만한 악마의 열매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이들은 사실상 종족 특성만으로 동물계 환수종 열매 하나를 먹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는 아무리 혹독한 자연계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적응력과 강인함을 가져 급기야는 신이라고까지 불린 괴물 종족이었다고 대놓고 명시하며 이 종족의 강대함을 대대적으로 공인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생존력과 강함이면 아무리 척박한 우주라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다고 보이며 지구에서 우주의 거리만큼을 이동시키는 무한의 에너지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즉 고대 왕국의 기술력을 뒷받침할 무한의 에너지를 루나리아족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세계 정부는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누나리아족을 몰아내야만 그들이 내세우는 신 천룡인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나리아족을 모두 제거하고 어마어마한 현상금까지도 걸을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 종족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마리조아가 있는 레드라인에서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루나리아족과 세계 정부의 전신 세력 간의 싸움이 공백의 100년 시기에 있었고 결국 루나리아족이 패배해 레드라인에서 쫓겨나 멸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세계 정부는 이토록 강력한 루나리아족을 어떻게 이기고 몰아냈을까? 이 정답에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닥터 베가펑크가 그 오랜 시절부터 세계 정부와 함께 활동하기에 나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의 과학력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만약 존재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는 이미 세라핌으로 루나리아족을 자신의 입맛대로 구현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닥터 베가펑크는 루나리아족과 마찬가지로 제거가 되어야 할 1순위로 세계 정부 측에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공들여 만드는 세라핌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볼의 인조인간의 제어 시스템과 흡시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오다가 드래곤볼을 너무 좋아했고 비슷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고대 왕국과 고대 병기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면 천공위성 라퓨타라는 작품을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퓨타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평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화를 보면서 계속 느꼈던 감정은 루피가 징베 세라핌과 1대1로 싸우는 그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물론 조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하긴 하지만 루조상의 상디의 공격이 유효하게 먹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라핌에게 그 대상의 감정이나 지식이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오다가 드래곤볼의 인조인간이나 나루토의 예토전생 정도를 생각했다면 어느 정도 그 인물들의 감정이 심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스의 세라핌이 등장했을 경우 루피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도 너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번 화에서 징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라핌을 공격하기 꺼려했던 밀짚모자 일행들처럼 루피 역시 특유의 감정으로 에이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세라핌을 절대 공격하지 못하고 과거 일부의 정상 전쟁에서 트라우마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로와 킹의 싸움에서 조로는 사신을 보게 될 정도로 죽었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고전했지만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킹이 너무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루나리아족의 과거와 비밀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